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 시청자 진수바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진수바리님이 오늘 아주 섬뜩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진수바리. 진수바리님. 자, 진수바리님 오늘 무섭게 해주신다고 해주셨어요. 아, 근데 그 말을 괜히 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괜히 또 이렇게 제가 판 까니까 좀 예. 확 다가오죠, 뭔가. 하지만 진수바리님의 이야기는 항상 오싹했고요. 그리고 너무나 잘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편안하게 들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진수바리님의 무서운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진수바리 갈게요.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고요, 오늘 이야기는. 오늘의 똘비는 제 친구의 동생의 지인이에요. 바로 시작을 해보자면 이 똘비가 성인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조금 넘은 이야기예요. 보통 성인이 되면 의무 교육과 미성년자라는 그 커다란 족쇄에서 해방됐다는 생각에 고삐를 풀고 놀잖아요. 이 똘비도 20살이 되니까 남들과 같이 그런 해방감을 좀 느끼고 있었대요. 네. 친구들하고 뭐 주구장창 술집 다니고 여자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술도 마시고 게임도 하고 운전면허 딴 친구가 있어가지고 요 렌트카 차 하나 빌려가지고 뭐 여행도 가고 이렇게 좀 청춘을 한껏 즐기고 있는 시기였어요. 근데 대한민국 남자는 성인이 되면 엄청난 압박감을 하나 받는 게 있잖아요. 군입대 압박. 그래서 이 똘비도 그 압박을 좀 느끼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똘비가 군대 가기 전에 뭔가 기념적인 일을 하나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뭘 해보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국토종주라고 하죠. 코스는 그냥 직진으로 쭉 부산까지 그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알아보고 길도 알아보고 하다가 걸어갈까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갈까 이 고민이 조금 오래됐대요. 그러다가 걷는 건 조금 무리일 것 같고 자전거를 타고 가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전거를 좀 알아보고 30-40만 원 막 이렇게 들여가지고 자전거랑 뭐 장비랑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갈 준비를 한 거죠.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지원을 좀 받았대요. 금전적인 지원을.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국토종주를 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똘비가 출발을 하는데 출발은 파주, 임진강 길을 따라서 출발을 했대요. 그게 이제 한강하고 이어지니까 그래서 그 강 길을 따라서 출발을 쭉 한 거죠. 기간은 대충 한 일주일 정도 봤다고 하더라고요. 길을 따라서 쭉 가는데 생각보다 진짜 엄청 힘들더래요. 원래 자전거 타는 거를 좀 좋아해서 쉽게 본 게 있는데 이게 50km만 가도 진짜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하루에 최소 한 80km 정도는 타줘야 일주일 시간을 좀 맞출 수 있어가지고 조금 빡세게 밟았다고 하더라고요. 첫날은 안양에서 자고 저녁 먹고 모텔방 잡고 그냥 냅다 잔 거죠. 그 다음날도 달리고 쭉 달렸대요. 근데 이게 위치를 좀 특정할 수가 있어서 며칠째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며칠째에 이 똘비가 몸살이 좀 났대요. 매일 강행군을 펼치니까 몸병이 좀 난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약을 먹고 좀 쉬어야겠다 해가지고 근처를 막 돌아보는데 여기가 좀 시골이래요. 이미 수도권은 한참 벗어났고 뭐가 없어요. 높은 건물이 없어요. 지도 앱으로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대충 좀 시내 같은 곳이 한 10km 정도만 가면 있더래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향한 거죠. 거기 도착했을 때는 시간이 좀 어둑어둑해지고 저녁 먹을 시간이었대요. 똘비가 우선 밥을 먹고 근처 약국에 가서 약을 좀 샀대요. 뭐 자양 강장제 뭐 이런 것도 사고 그리고 나와서 방을 좀 찾아보는데 이게 모텔이 안 보이더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텔이 없을 수가 있나 하면서 막 돌아다녔대요. 근데 자전거를 타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눈이 아프대요. 눈을 너무 많이 쓰니까 계속해서 상황이 바뀌는 걸 눈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엄청 쓰나 봐요. 눈 에너지를. 그래서 몸도 아픈데 막 눈까지 아프니까 안 되겠다. 여관이나 뭐 이런 여인숙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바로 들어간다 해가지고 이제 뭐 여관 여인숙 이런 간판을 찾으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본인이 한 골목길에 있더래요. 골목인데 좀 특이한 게 한쪽은 주택이고 한쪽은 상가더래요. 근데 그 상가에 있는 가게들이 그 간판이 없더래요. 하다못해 뭐 돌비 상회라든지 돌비 이발소 네. 오래됐어도 뭐 이런 간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똘비가 여긴 뭐 하는 데지? 생각만 하고 그냥 지나갔대요. 근데 그 골목 중간 지나서 조금 더 갔을 때 여관인가 싶은 이름의 가게가 하나 있더래요.
뭐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똘비장 뭐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숙박업소인가? 하고 그쪽으로 다가간 거죠. 가서 문을 열려고 보니까 그냥 뭐 철문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안에서 오래된 숙소 보면 곰팡이 냄새처럼 쾌쾌한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푹 나더래요. 그래서 여긴 좀 아닌가? 하는데 지금 뭐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똘비가 일단 안으로 들어갔대요. 자전거를 자물쇠 묶어놓고. 근데 들어갔는데 구조가 들어가자마자 복도인데 왼쪽에는 카운터가 있고 오른쪽은 벽이에요. 카운터를 지나쳐서 복도가 쭉 이어지는데 양 옆으로 그 방이 있는 거죠. 똘비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더니 화장을 좀 진하게 한 아줌마가 카운터 방에서 일어나시더니 좀 약간 당황한 얼굴로 숙박하려고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네, 얼마예요? 라고 물었더니 3만 원만 줘요.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네 하고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서 줬대요. 그러니까 길다란 뭐 달린 열쇠 있잖아요. 모텔 열쇠 같은 거. 그거랑 일회용품 들은 주머니 뭐 이런 거 하나를 주더래요. 그래서 근데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 안 가봐도 돼요? 뭐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더니 그냥 왼쪽 저희 끝방 쓰면 돼요 하시길래 그냥 감사하다 대답하고 왼쪽 끝방으로 걸어갔대요. 손잡이를 돌려서 끼익 하고 들어갔는데 그냥 온돌방 있잖아요. 구석에 이불 개져 있고 화장대 낮은 거 하나 있고 거울 하나 있고 그리고 좀 작은 화장실 하나 있고 그래서 이게 어디냐 하면서 들어갔는데 그 곰팡이 냄새가 진짜 너무 심했대요. 그래서 뭐 일단 쉬어야 되니까 대충 씻으려고 화장실 들어가서 씻는데 수압이 너무 약하더래요. 물이 막 졸졸졸졸 나오고 그나마 찬물로 하면 조금 나오긴 하는데 하는 수 없이 찬물로 스피드 샤워를 하고 수건도 찝찝하니까 본인이 가져온 수건 하나를 꺼내서 그걸로 대충 몸을 닦고 누웠대요.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몸살 기운도 있고 그냥 기절하듯이 잠에 들었대요. 잠에 들었는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좀 규칙적으로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는 생각에 잠에서 딱 깬 거예요. 잠에서 깨가지고 가만히 눈을 뜨고 있는데 이게 옆방 쪽에서 딱딱딱딱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그래서 옆방인가 보다 해가지고 옆방 쪽 벽에다가 노크를 똑똑똑 했대요. 뭐 조용히 해달라 뭐 이런 뜻으로 한 거죠. 이렇게 똑똑똑 했더니 딱딱딱 하던 게 딱 끊기더래요. 그래서 다행이다 해가지고 다시 불 끄고 누웠대요. 근데 눕자마자 이번에는 슥슥슥슥 탁 슥슥슥 탁 약간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대체 뭐 하는 거지? 순간 짜증이 확 나더래요. 아무리 돈 내고 자기 방에서 뭘 하든 자기 마음이지만 에티켓이라는 게 있고 매너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몸도 아픈데 이 소리가 계속 신경까지 건드리니까 다시 그 벽에 대고 이번에는 노크라기보다는 주먹으로 쿵쿵쿵 이렇게 쳤대요. 치고 이렇게 좀 숨 죽여서 소리를 들어봤대요. 그러니까 조용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좀 자야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누웠는데 문 밖에서 끼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슬리퍼 끄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나다가 똘비 방 앞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옆방인가? 하고는 문 앞으로 다가갔대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물었더니 문 너머에서 주인이에요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주인 아줌마구나 해가지고 문을 열었대요. 그랬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가 문 바로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똘비가 왜 그러세요? 하고 물었대요. 찾아온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근데 그냥 빤히 보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었대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방에서 뭐 해요?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 하는 거 없는데? 이렇게 답했더니 그래요? 아니 그 이상한 소리가 카운터까지 나길래 뭐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런데 그거 여기 옆방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옆방? 여기는 아무도 없고 그냥 내가 창고로 쓰는 방인데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창고요? 이상하다 하면서 고개를 갸웃했대요. 그럼 이 방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쵸 창고에 뭐 누가 있겠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근데 저도 그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 이 창고방에서 나는 건 줄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총각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렇다 대답을 하니까 깨워서 미안해요 하시더니 그냥 가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방에 들어와서 누웠대요. 근데 좀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 궁금한 게 생기더래요. 지금 방이 4개가 있는데 하나는 창고라니까 맞은편에 방이 2개가 남잖아요. 거기엔 손님이 있을까? 이런 좀 뜬금없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뭐 지금 궁금하다고 확인할 것도 아니고 확인해봐도 뭐 없을 것 같더래요. 이런 환경이.
하긴 이런데 누가 오겠어 하면서 담배 하나 피고 자려고 담배를 찾았는데 아까 전에 하나 남은 걸 핀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러 갈까 아니면 자고 내일 갈까 시간을 봤더니 아직 12시는 안 됐고 편의점은 없어도 슈퍼마켓은 있겠지. 그래서 갈까? 잠깐 잤더니 그 몸살 기운도 좀 내려앉았더래요. 그러니까 담배도 피우고 싶고 나가자 해가지고 대충 옷을 입고 지갑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려고 그 문 손잡이를 잡고 쓱 열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 있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카운터가 아니고 그 좁은 복도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똘비가 좀 놀라가지고 헉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어디 가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담배 좀 사려고 슈퍼 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담배 그거 그냥 우리 가게에서 사면 되지 하더니 카운터로 가서 디스 있잖아요. 디스 깜 말고 팩 비닐팩 그거 한 갑을 가져오시더니 2,000원만 줘요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똘비는 그때 당시에 디스를 안 폈거든요. 그래서 저 따로 피는 담배가 있어서 그거 사러 그냥 다녀오겠다. 혹시 슈퍼 근처에 있냐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슈퍼는 저기 시내 나가야 있는데 지금 시간도 늦었고 지금 가면 닫았지 이러시더래요. 그리고는 그냥 급한 대로 이거 피고 내일 나가면서 따로 사서 펴요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하는 수 없이 그 2,000원을 드리고 디스를 샀대요. 건물 밖으로 나가서 피려고 입구 쪽으로 가는데 총각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네? 이렇게 답했더니 그냥 방에서 피지 뭘 나가 몸도 안 좋아 보이는구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조금 이상했대요. 뭐야? 아니라고 그냥 밖에 나가서 태우고 싶다고 자전거 자물쇠도 한번 봐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냥 밖으로 나갔대요. 자전거 옆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디스 담배를 태우는데 좀 뭔가 기분이나 느낌이나 좀 이상하더래요. 굳이 방에서 피라고 권유하는 여관 사장이 세상에 있을까 싶기도 하고 창고에서 소리가 난 게 맞는 것 같은데 본인한테 온 것도 이상하고 심지어 그 좁은 복도에서 본인 방 쪽을 보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그냥 담배만 좀 폈대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핸드폰도 있고 지갑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방에 남겨둔 거는 옷가지나 세면 도구든 가방이 다예요. 사실 중요한 건 본인한테 다 있는 거죠. 찝찝한데 그냥 딴 데 갈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그래도 뭔 일 있겠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뭔 일이 나겠냐 생각을 하고 잠깐 바람 좀 쐬다가 다시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는 카운터에 앉아있고 총각 쉬어요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네 이렇게 대답하고 방으로 향하는데 그 창고라고 했던 방문 앞에 딱 섰대요. 근데 여기가 진짜 창고가 맞나? 그냥 뜬금없이 그 문을 열어보고 싶었대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정말 충동적으로 그 문 손잡이를 잡고 돌렸대요. 그러니까 열리더래요. 열리네? 하면서 당기는데 안에서 좀 다급한 그런 발소리가 들리면서 똘비가 잡아당기면서 살짝 열렸던 문이 쾅 하고 닫힌 거예요. 똘비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우씨 하면서 뒤로 좀 물러났대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는지 주인 아주머니가 막 헐레벌떡 카운터에서 나와가지고 똘비 옆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총각 이렇게 부르시길래 그래서 이거 제 방인 줄 알고 착각했다고 깜빡했다고 대답을 했더니 아니라고 여기 창고라고 하지 않았냐고 빨리 들어가라 하면서 아주머니가 창고문 앞에 자리를 잡고 똘비를 이제 방 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더래요. 똘비도 그냥 방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거 뭐지? 분명 창고에 사람 없다고 했는데 분명 안에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뭐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찝찝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나가야 돼 말아야 돼 하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찝찝함 그게 다였대요. 무섭다거나 뭐 위협을 느낀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찝찝한 정도였대요.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몸도 안 좋고 그냥 잠이나 빨리 자고 아침 일찍 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문을 잠그고 다시 잠에 든 거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에서 노크 소리가 나더래요. 깜짝 놀라면서 깨가지고 문 앞으로 다가갔대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말을 했더니 앞방인데 잠깐 문 좀 열어봐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앞방에 사람이 있었나? 하고 문을 열었대요. 그랬더니 한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한 아저씨가 짜증스러운 얼굴로 아니 도대체 뭐 해요?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뭘 해요? 저 자고 있었는데 이렇게 답을 했더니 자꾸 막 비닐 막 바스락거리고 막 탁탁탁 소리 나고 본인 아니에요? 여기 옆은 뭐 창고라더만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니다고 진짜 잠자고 있었다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럼 그 소리 못 들었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들어서 깼는데 지금은 자느라 못 들었다 이렇게 답을 했더니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미치겠네 정말 말면서 혼잣말을 하더래요. 근데 그때 그 주인 아주머니가 또 카운터에서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부르니까 그 아저씨가 아니 이 반대편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 들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미치겠다고 그래서 나와본 거라고 말을 하니까 아주머니가 지금 옆 건물에서 나는 소린 것 같다. 내가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주의시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그 아저씨는 그냥 짜증스럽게 방에 돌아가더래요. 앞방에. 주인 아주머니는 총각도 와서 자고 내가 갔다 와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가더래요. 그래서 그냥 뭐 소리가 또 났나 보다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간 거죠. 똘비도. 또 이제 누워서 잠에 들랑말랑 하는데 그때 옆방에서 방금 전에 아저씨가 말했던 그 비닐 바스락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좀 크게 나더래요. 그래서 옆방 맞네 이런 좀 확신이 들더래요. 왜냐면 이게 누가 들어도 그냥 옆방에서 나는 소리더래요. 뭐 옆 건물은 절대 아니고. 그래서 똘비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문 벌컥 열고 나가서 옆방 문을 벌컥 열었대요. 근데 잠겨 있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노크를 했대요. 근데 똑똑똑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쿵쿵쿵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또 나오더래요. 총각 왜 그러냐고. 그 똘비가 아주머니 여기 문 한 번만 열어주세요. 아무리 들어도 소리 여기서 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열어서 확인만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여기 그 문이 잠겼는데 키가 지금 그 바깥 양반이 들고 나가서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아까 분명히 문 열렸었잖아요. 그래서 똘비가 아줌마 아까 여기 문 열려 있었어요. 근데 안에서 이거 누가 잠근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제는 좀 찝찝한 건 찝찝한 건데 짜증이 좀 나더래요. 소리가 계속 나니까. 그래서 짜증스럽게 열어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 아줌마는 못 연다. 키가 없다.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에서 계속 소리 들려가지고 못 자겠다 대답을 했더니 일단 들어가서 쉬고 있으면 내가 키 받아와서 열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빨리 그냥 들여보내려는 듯한 느낌이더래요. 그래도 뭐 주인이 그렇다는데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방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방에 딱 들어갔는데 똘비 눈에 뭐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문, 그러니까 방문을 마주보는 창문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창문이 있었네 하면서 창문 쪽으로 다가가서 창문을 이렇게 열었대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도시가스통 있고 되게 좁은 골목 있잖아요. 그런 골목이더래요. 이거 옆방에도 창문이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으로 나가면 또 아줌마가 말 걸고 할 것 같으니까 창문으로 나가서 한번 창문을 보자. 그래서 그냥 신발을 가져가가지고 신발 신고 창문을 넘은 거예요. 최대한 소리가 안 나게 천천히 옆방 쪽으로 갔더니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크기의 창문이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로 보면 되겠다 해가지고 창문 쪽으로 이제 까치발 서가지고 이렇게 쭉 보는데 그 반투명한 시트지 있잖아요. 창문에 그게 붙어 있으니까 안이 안 보였대요. 근데 그 시트지가 창문 구석까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구석에 살짝 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을 살펴보는데 안에 좀 은은하게 불빛이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창고가 맞나 하면서 보는데 구조는 본인이 있던 그 방하고 같은 것 같고 물건이 좀 있는 걸 보니까 창고로 쓰는 것 같기는 했대요. 근데 그때 뭔가 검은 게 슥 보이는데 움직였대요. 그래서 사람인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는데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서 한 사람이 똘비가 본대로 표현을 하자면 사람이 상체를 숙인 상태로 뒷걸음질로 화장실에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뭐지? 사람이 있네? 하는데 무섭더래요. 그때부터. 이거 도망가야 되나? 하는데 그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이 방의 한 중앙 정도까지 뒷걸음질로 오더니 갑자기 허리를 쭉 피더래요. 그리고는 다시 화장실로 향하더래요. 그래서 뭘 한 거지? 하면서 방 중앙 쪽을 쓱 보는데 처음엔 없던 되게 뭔가 까만 뭔가가 놓여 있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장실에서부터 뭘 끌고 나온 것 같은 거죠. 똘비가 보기로는. 저게 뭘까? 이렇게 막 무서우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드는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게 뭐지? 막 알아내려고 뚫어져라 보는데 방에 있던 사람이 화장실에서 또 나오더래요. 그리고는 손에 비닐봉지 같은 걸 쥐고 있었는데 그걸 방 안으로 이렇게 툭 던져놓더니 주머니에서 담배 하나를 꺼내가지고 입에 물더니 불을 붙이더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어둡고 역광이라 그 사람이 잘 보이진 않았는데 라이터 불빛 때문에 그 사람 얼굴이 잠깐 보인 거예요. 봤더니 그냥 한 40대? 40, 5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더래요. 근데 문제는 그 얼굴에 뭔가가 묻어 있더래요. 물은 아니고 이게 빨간 건지 까만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가 묻어 있더래요. 저거 피인가? 피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남자가 순식간에 창문 앞으로 다가오더니 창문을 훅 열더래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돈 채로 바닥에 주저앉은 거예요. 그 남자가 몸을 조금만 밖으로 내밀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없이 담배만 이렇게 피더래요. 그래서 안 걸렸나? 못 봤나? 하는데 갑자기 오른팔이 미친 듯이 따갑더래요. 그래서 하면서 봤더니 그 담배 뽕 있잖아요. 그게 팔에 떨어진 거예요. 아, 네. 당연히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바람에 소리가 나가지고 그 남자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남자도 너무 놀랐는지 벙찐 표정으로 똘비를 내려다 보더래요. 그래서 순간 그냥 멍해진 거죠, 둘 다. 먼저 행동을 한 건 똘비였대요. 바로 창문을 닫아버리고 골목 밖으로 막 뛰어가는데 뒤에서 창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이 뛰어내리는 소리, 그리고 달려오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무 무서운데 그 짧은 골목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우악 하면서 뛰는데 그 남자가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니 결국에 순식간에 잡힌 거예요. 근데 잡힌 게 한 팔로는 몸을 잡히고 한 팔로는 얼굴을 잡혔대요. 소리 못 지르게 입을 막은 거죠. 그리고 뒤를 딱 돌리더니 손을 떼고는 검지손가락으로 입으로 가져가더래요. 그 남자가 쉿 하는데 똘비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머리를 막 굴렸대요. 근데 뭐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말고는 모르겠더래요. 너무 무서우니까 막 온몸이 떨리는데 그 남자가 한숨을 푹 쉬더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아저씨 경찰이야 하면서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더래요. 와, 예. 아, 경찰이구나 생각이 드니까 좀 안도감이 들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사실 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궁금해서 봤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아저씨가 그랬구나 그러더니 다 끝났으니까 들어가서 자면 돼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네. 그래서 알겠다 답을 하고 돌아갔대요, 방으로. 근데 창문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냥 창문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창문을 아예 잠그고 신발 정리하고 누웠대요. 근데 든 생각이 경찰이 그 창고에서 얼굴이랑 옷에 피 같은 걸 묻혀가면서 뭘 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상하지. 예. 정말 뭐지? 그런 생각을 좀 했대요. 그래도 뭐 경찰인데 에이 설마 하면서 잠을 좀 청한 거죠. 이젠 진짜 좀 자야겠다. 근데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더래요. 그냥 눈 감고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10분, 뭐 30분, 1시간. 이제는 새벽이에요. 내일도 달리려면 좀 충분히 자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좀 억지로 자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대요. 느낌으로는 한 2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갑자기 좀 휑한 공기가 느껴졌대요. 그래서 뭐지? 하고 눈을 살짝 떴는데 똘비 앞에 누군가가 똘비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더래요. 양손에는 뭔가 큼지막한 뭔가를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너무 놀라가지고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상체를 벌떡 일으켜서 뒤로 기어가듯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 있는 벽 쪽에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누군가 하고 그 사람 얼굴을 이렇게 빤히 보는데 그 경찰 아저씨인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귀찮게 진짜 이러더니 휙 달려와가지고 똘비 얼굴에 손에 들고 있던 큼지막한 베개로 얼굴을 누르더래요. 똘비가 막 발버둥을 치는데 이게 힘이 안 들어가더래요. 숨을 못 쉬겠으니까 아예 그냥 힘이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면서 잠 좀 자자고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아까 그 똘비 앞방에 있던 아저씨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근데 딱 끊기더니 당신 뭐야? 하더니 막 달려오더래요. 예. 그러면서 그 경찰 아저씨하고 몸싸움을 막 시작을 하는데 똘비가 막 놀라가지고 우왕좌왕 하는데 도움이라도 좀 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뒤에서 그 경찰이라고 했던 아저씨 있잖아요. 로우킥을 찼대요. 한 3-4번 정도를 찼대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두 사람을 밀치면서 옆으로 몸을 휙 피하더니 점퍼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하나 꺼내더래요. 그러더니 오면 죽인다, 죽여버릴 거야, 오지마, 다가오지마 하면서 그대로 똘비 방을 나가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너무 무서우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야겠다. 그래서 일단 그 앞방 아저씨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괜찮냐고, 나는 지금 신고하러 갈 거니까 지금 빨리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바로 짐을 챙기고 창문을 열고 창문 쪽으로 나갔대요. 그 아줌마가 이상해서 도저히 그 문 쪽으로는 못 나가겠더래요. 그래서 골목길로 가서 자전거 세워둔 거기를 이제 돌아서 간 거죠. 그래서 자물쇠를 풀고 허겁지겁 출발을 한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고 동이 트고 아침이 되니까 이제야 정신이 들더래요. 너무 정신없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잠깐 멈추고 근처에 보이는 이제 카페에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더 이상 가는 건 좀 무리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뭐 부산이 가까우면은 가볼 수야 있겠는데 아직 한참 남았고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돌아가야겠다 해서 부산 방향이 아니고 이제 파주 방향으로 자전거 머리를 돌린 거죠. 그래서 한 3-4시간 정도 가니까 본인이 전날 그 저녁을 먹었던 그 시내가 나오더래요.
근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을지. 지금 해도 중천이고 손일 당하진 않겠지. 그리고 뭐 얼핏 하면 자전거 타고 튀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본인이 묵었던 그 똘비장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똘비장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그 앞을 지나가는데 똘비장 문이 열려있더래요. 철문이. 그래서 뭐지? 하면서 안을 쓱 보는데 예. 복도가 보이잖아요. 바닥에 시뻘건 피가 바닥에 막 묻어있더래요. 막 소름이 돋고 무서우니까 그냥 지나쳐서 그 골목을 나왔대요. 예. 골목을 나왔더니 오른쪽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는데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여기 슈퍼 있는지. 근데 그 주인 아줌마가 시내에 있다 그랬잖아요. 슈퍼가. 왜 거짓말을 한 거지? 생각을 하다가 그냥 뭐 마실 거 하나 사러 슈퍼를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들어간 김에 슈퍼 사장님한테 여쭤봤대요. 혹시 여기 뒤에 똘비장 본 일이 있냐고 아시냐 그랬더니 그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그 경찰 아저씨는 실제로 경찰이었는데 오래전에 잘렸대요. 경찰에서. 뇌물수수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부패 경찰이었대요. 그리고 그 주인 아줌마는 그 똘비장의 주인이 아니래요. 그 똘비장의 주인은 경찰 아저씨인 거예요. 아저씨하고 그 부인이 똘비장의 주인인데 그 아저씨가 바람이 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계속 도장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아저씨가. 근데 하도 안 찍어주니까 몰래 도장 찍으려고 부인이 자고 있던 똘비장 카운터 방으로 들어갔다가 걸려서 좀 싸움이 났대요. 그게 일주일 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다가 어제 다시 나타나서 그 아저씨가 부인을 이렇게 안 좋게 하고 그 카운터 옆방, 똘비 옆방에서 시신 처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바람난 아줌마가 카운터에 있던 그 아줌마인 거예요. 그 아줌마한테 카운터를 맡겨놓은 건데 여기서 제가 들었던 의문이 그 아줌마가 손님을 2명이나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똘비하고 건너편 방 아저씨가 있었고 그 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볼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 아줌마가 똘비가 그 창고방에 접근 못하게 좀 티나게 행동을 했는데 그러면 창고에서 뭘 하는지 알았을 건데 그냥 방 없다고 하면 될 걸 굳이 손님을 받은 게 좀 의문이기는 해요. 아무튼 이제 똘비가 창문으로 봤던 게 해체를 해서 그걸 조금씩 옮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똘비한테 걸려서 경찰이라고 안심을 시키고 똘비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죠. 실제로 진짜 죽는구나 싶었대요. 그 공기가 안 들어오니까. 아무튼 결국에 그 건너방 아저씨가 신고를 해서 결국에 그 전 경찰 아저씨하고 바람난 아줌마를 결국엔 잡았대요. 미쳤다. 거의 바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이 얘기를 매체에서 보신 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듣기로는 시골이나 이런 지역이 예. 지방 지역이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한대요. 이야기를. 그럴 수 있어. 예. 그래서 그 시골 안에서 뭐 사건이라던가 이런 좀 범죄 행위가 많이 있는데 보도가 거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아마 그런 거지 않을까. 그렇다면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그죠? 네. 진짜로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는 게 이런 거지 않을까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야, 이건 뭐 단편으로 뭐 영상 만들어도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 저한테 선포를 하셨거든요, 진수바람. 이런 이야기 무서울 거예요. 딱. 네. 역시 그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재밌었다면 다행입니다. 와, 손에 땀이 났어요, 지금. 지금 아마 다른 분들도 땀 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되게 무섭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네. 그럴 수가 있는지. 맞죠. 야, 진짜로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일단 머릿속에는 영상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림도 사파화가 된 게 아니라 네. 영상으로 그려져서 와, 뭐 도대체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진짜야 막 이런 느낌으로다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 이렇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항상 사랑한다는 말 전달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진수바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진수바리님은 목소리가 굉장히 좋고 부드러운 남자죠.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진수바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부드럽네요. 아, 목소리 좋다 하니까 좋게 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막. 안녕하세요. 네. 그런가요?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네,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방송은.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좀 제 부전공이 될 것 같은데 부전공? 예. 영에 관련된. 좋다. 바로 그러면 귀신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진수바리예요. 시기는 대략 6, 7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이 시기에 20대 후반에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어요. 이 똘비는 그냥 평범하게 중소기업 다니면서 건전하게 취미 활동하고 뭐 그냥 특별하지도 못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이야기 시작은 한 연휴에 시작이 되는데요. 똘비가 평소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참 즐겨 했어요. 야, 진짜 많이 한다, 그 게임. 네. 특히 세훈이라고 하는 한 친구하고 PC방에서 막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하던 시기였는데 연휴 시작 전날 일을 마치고 이 세훈이랑 만나서 저녁을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했다가 PC방을 간 거예요. PC방에서 평소와 같이 롤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새벽 5시까지 하고 다음날 또 만나가지고 또 롤을 한 5-6시까지 하고 이런 황금 같은 연휴를 그냥 싹 날린 거예요, 게임으로. 그러다가 연휴가 한 이틀 남았는데 PC방에서 주구장창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 밥도 먹고 뭐 인터넷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잖아요. 세훈이가 라면을 먹으면서 인터넷을 보다가 똘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롤도 지겹다. 뭐 할 만한 거 없나? 이렇게 물었더니 똘비도 마침 좀 지겹더래요, 게임이. 그래서 생각이 난 게 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산 많고 공기 좋은 그런 곳을 좀 찾아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세훈이가 야, 우리 낚시 한번 가볼래? 이렇게 묻더랍니다. 근데 사실 똘비는 낚시를 왜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대체 무슨 재미로 해? 약간 이런 거죠. 게다가 지금 날씨에 낚시를 한다는 건 상상도 안 되더래요. 왜냐하면 이때가 바닥에 침을 뱉으면 그 침이 얼음이 돼서 떨어질 정도로 추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훈이한테 야 무슨 이 날씨에 낚시냐 그냥 시원한 곳 가서 드라이브나 하면 좋겠는데 라고 답을 했더니 세훈이가 야 이거 봐봐 하면서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 얼음 낚시 있잖아요. 구멍 내서 하는 거. 그거를 보여주더래요. 똘비가 이렇게도 낚시를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근데 뭐 그렇게 썩 땡기지는 않았대요.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또 친구가 막 가자고 쪼르지는 않는데 오래 보면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그 친구가 원하는데 그래 한번 가보자 했대요. 낚시라는 행위를 대체 왜 그렇게들 빠져서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고 갈만한 곳을 좀 알아봤대요. 그러다가 한 낚시터를 찾았는데 거기가 괜찮아 보였대요. 뭘 보고 괜찮아 보였냐? 그 방가로라고 하죠. 방갈로. 네. 낚시터에 설치하는 작은 방 같은 거. 그 방갈로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방가로에 짐을 풀고 안에서 좀 놀다가 컵라면도 하나 까먹고 뭐 이런 걸 상상한 거죠. 낚시보다는. 그래서 갈래 말래 하다가 낚시터에 전화해서 예약을 하고 바로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입대 시간이 밤 8시쯤이었고 세훈이가 차가 있어서 세훈이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신나잖아요. 그 어두운 밤에 이 둘이 사는 곳보다는 비교적 시골로 놀러 가는 거니까 차도 없고 음악을 크게 들으면서 쭉 갔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10시 조금 안 돼서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도착 시간이 1분 미만으로 남아서 어디로 빠져야 되지 하면서 천천히 내비를 보는데 내비가 자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면서 바뀌더래요. 그러다가 천천히 가는데 저 앞쪽에 그 길가에 세워놓는 간판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게 세워져 있더래요. 똘비 낚시터 해가지고. 그래서 저긴가? 해가지고 천천히 그 간판 옆길로 빠졌대요. 좁은 오프로드 길을 천천히 가는데 자기의 똘비 낚시터라는 간판이 또 있고 그 아래 음악하고 상향등을 꺼달라는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천천히 가면서 음악도 끄고 상향등도 끄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내려갔대요. 가다 보니까 네. 그 1층짜리 건물이 하나 보이더래요. 저긴가 보다 해가지고 그 앞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대요. 그래서 그 건물 입구 쪽으로 쓱 가는데 한 할아버지 분께서 그 유리 미닫이 문을 쓱 열면서 건물 밖으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하면서 똘비랑 세훈이를 빤히 보더래요. 그 세훈이가 아까 그 예약 전화 드렸었는데 라고 말을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낚시터?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네 아까 전화 드렸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방은 저기 4번 쓰면 되고 뭐 필요한 거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랑 세훈이는 몸만 왔거든요. 그래서 세훈이가 얘기를 한 거죠. 저희 그 낚싯대 2개랑 미끼랑 뭐 저희 먹을 라면 같은 거 좀 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본인이 나왔던 그 유리문을 가리키더래요. 그래서 네 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갔죠. 가게마다 좀 다르겠지만 여기는 진짜 낚시 관련된 용품하고 컵라면, 믹스커피 이렇게밖에 없더래요.
낚싯대는 빌려 쓰는 건데 이거랑 그 미끼 구더기랑 컵라면이랑 방가로 사용비 해가지고 얼마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가 5만 원만 줘요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카드를 꺼내 이러는데 할아버지가 현금, 우리 현금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현금이요? 그래서 내가 현금이 있었나 주섬주섬 지갑을 꺼내서 보니까 다행히 안에 5만 원짜리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계산을 하고 데크를 따라서 4번 방가로라고 했던 그 4번 방가로로 향합니다. 거기 이제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대충 짐 던져놓고 바로 낚싯대에다가 미끼를 끼고, 근데 이미 누가 낚시를 많이 했는지 구멍이 많이 나 있더래요. 똘비는 낚시를 잘 모르는데 세훈이는 몇 번 다녀봤는지 좀 능숙하게 낚싯대 놓고 이렇게 잘 하더래요. 똘비도 세훈이 따라서 낚싯바늘 집어넣고 데크에 좀 걸터 앉았대요.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었대요. 근데 10분, 20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입질이 안 오더래요. 야, 물고기들도 다 자나보다 하는데 옆에서 세훈이가 야, 그러게 뭐 이렇게 소식이 없냐 하면서 낚싯대를 이렇게 들더래요. 똘비도 따라서 낚싯대를 들고 보니까 구더기도 그대로 걸려 있더래요, 미끼가. 야, 여기 고기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다른 구멍에 넣은 거죠. 낚싯대 대충 고정해놓고 방 안으로 들어갔대요. 입질 오면 바로 튀어나간다 하면서 엉덩이는 방 안에 안고 다리는 밖으로 뺀 그 자세로 가만히 보다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보는데 뭔가 나른하면서 잠이 좀 오더래요. 똘비가 뭔 낚시냐 이 날씨에 나는 그냥 잠이나 좀 잘난다 하더니 그냥 발라당 누워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딱 깼는데 본인이 무슨 꿈을 꿨대요. 근데 되게 좀 찝찝하고 좀 기분이 나쁜 꿈을 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이런 개꿈을 꾸나 하면서 옆을 쓱 봤는데 세훈이도 약간 웅크려서 누워가지고 자고 있더래요. 근데 이제 숨을 쉬는데 막 이런 식으로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듯한 그런 좀 기괴한 소리를 내더래요. 너무 놀라가지고 세훈이를 막 흔들어 깨웠대요. 야, 너 왜 그래 무섭게 그러면서 막 흔드니까 하면서 깨더래요 갑자기. 그러더니 야 가자 이 말만 딱 하고는 곧바로 그 짐 풀었던 걸 다시 막 싸더니 들고 나가려고 하더래요. 똘비가 왜 뭔데 왜 그러는데 계속 물었는데 대답도 없고 하니까 그냥 세훈이 뒤따라서 나간 거죠. 데크를 빠르게 건너고 차까지 도착해서 이제 차에 딱 탔대요. 그러니까 똘비가 야, 뭔데 말을 해봐 그랬더니 일단 가자 하면서 차키를 이렇게 돌리는데 그 드르릉 소리만 나고 시동이 안 걸리더래요. 겨울에 그런 차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러네 하면서 신경질적으로 계속 시동을 거는데 밖에서 들으면은 엔진 소리가 꽤 크잖아요. 그거를 들은 건지 처음 도착했던 그 건물에서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운전석 세훈이 옆에 와서 창문을 이렇게 두드리더래요. 똑똑. 그러니까 세훈이가 쓱 보더니 미치겠네 막 이러면서 혼잣말을 하는데 똘비가 궁금하잖아요. 왜 이러나 대체. 야, 말 좀 해봐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세훈이가 저 할아버지 우리 여기 온 뒤로 우리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 알아? 이러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니. 그러니까 세훈이가 우리를 계속 보고 있었다고. 걸어갈 때, 낚시할 때, 누워있을 때, 차 타러 올 때도 쭉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똘비가 그러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있던 건물하고 본인들이 있던 그 4번 방갈로하고 물을 사이에 두고 딱 마주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근데 거리가 있는데 저게 보여? 이렇게 물었더니 세훈이가 보여 대답을 하는데 그때 또 똑똑 노크를 하더래요. 똘비가 저희 갈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 입가가 쓱 올라가면서 살짝 미소를 짓더래요. 그러면서 걸음을 좀 옮기더니 이번에는 운전석 뒷자리 창문을 똑똑하고 노크를 하더래요. 똘비가 짜증이 나니까 갈 거라고요 하면서 소리를 좀 쳤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약간 막 흐흐흐흐 웃을 때처럼 미소가 좀 짙어지더래요. 그리고는 트렁크 뒤쪽으로 돌아서 이번엔 똘비가 앉아있는 조수석 뒷자리 창문을 똑똑 노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이 할아버지 진짜 왜 이래 하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세훈이가 똘비 어깨를 탁 잡더래요. 그러더니 말없이 고개를 이렇게 젓더래요 급하게. 그리고는 그 조수석 뒷자리 쪽을 보면서 저희 갈게요 했더니 그 할아버지 입이 진짜 귀에 걸릴 것처럼 찢어지더래요 쭉. 너무 무서워가지고 똘비가 진짜 뭐야 진짜 왜 이러는데 하는데 그때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뒤도 안 보고 그냥 바로 출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와 살았다 하면서 대체 뭐였냐 여기 뭐냐 막 하는데 세훈이가 나 꿈에서 저 할아버지 나왔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꿈에서 세훈이가 저 할아버지가 됐대요. 그래서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데 차가 한 대 오더래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본인하고 똘비가 차에서 내려서 아까 전에 본인이 했던 그 대화들이 쭉 이어지더래요. 예.
근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 둘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꿈에서 분명히 느낀 감정이 왜 이렇게 죽이고 싶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하고 똘비를 보면서. 그러면서 저 멀리 있는 그 둘을 보는데 막 흐흐흐흐 하면서 웃음이 저절로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똘비가 이제 흔들어서 딱 깨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꿈이든 뭐든 너무 찝찝해서 안 되겠다고, 저기 있으면 저 뭔 일 날 것 같아서 이렇게 바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도 좀 무섭고 하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차를 타고 쭉 갔대요. 그러다가 한 터널이 나왔는데 터널이 중간중간에 좀 고장난 전등이 있어가지고 꽤 어둡더래요. 근데 터널을 쭉 가는데 터널이 좀 많이 길더래요. 이렇게 긴 터널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똘비 옆에서 똑똑한 노크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우씨 하면서 옆을 딱 봤더니 그 입이 귀까지 찢어진 할아버지 얼굴이 창문을 통해서 똘비를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막 으악 하면서 뒤집어진 거죠. 막 소리 지르면서 뭐냐고. 똘비가 막 창문을 주먹으로 막 치면서 떨어지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 세훈이가 악셀을 막 밟았대요. 엄청 빠르게 달린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터널을 훅 하고 통과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할아버지는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무슨 일이냐 하면서 진짜 혼이 나간 채로 어찌저찌 집 근처로 왔대요. 다행히 그 뒤로는 할아버지가 보이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집 근처에 도착해서 보니까 한 새벽 3시 정도 돼가고 이대로 집에 들어가면 무서워서 잠 못 자겠다, 우리 해 뜰 때까지 PC방 있자 해가지고 PC방으로 갔대요. PC방 가서 자리에 앉고 컴퓨터 이것저것 하는데 세훈이가 핸드폰을 꺼내서 막 보더니 이러더래요. 그 똘비가 옆을 쓱 봤더니 세훈이가 야 이거 봐봐 하면서 폰을 보여주는데 그 우리 핸드폰 껐다가 키거나 비행기 타거나 했을 때 다시 키면 그동안 뭐 밀려있던 전화나 문자들 알림이 딱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훈이 핸드폰이 막 울리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문자 뭐 3-4통, 뭐 전화 뭐 3-4통 이렇게 와 있더래요. 부재 중. 그래서 문자를 먼저 봤더니 몇 시 도착하시나요? 언제쯤 도착하실까요? 오고 계신가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4개가 와서 보니까 본인이 그 전화해서 예약했던 낚시터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봤더니 부재중 전화도 이 번호인 거예요. 전화해볼까? 이러니까 똘비가 해보라고.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전화했을 때, 예약했을 때 받았던 그 아주머니더래요. 그래서 여보세요? 저 아까 그 예약했던 김세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사장님 안 오실 거면 연락을 주셔야죠.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짜증을 내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낚시터 찾아갔었는데 그 똘비 낚시터 아닌가요? 했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시긴 언제 오셨다고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마 저희가 다른 낚시터로 착각해서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근처에 낚시터 저희밖에 없어요. 다음부터는 연락 좀 제대로 해주세요 하더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래요. 대체 뭐냐 하면서 네이버 지도에다가 그 근방을 화면에 두고 낚시터라고 검색을 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그 낚시터 하나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대체 우리가 어딜 갔던 거냐 하면서 그날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대요. 시간이 조금 흘러서 한 달 정도 그 뒤에 그동안 이 똘비랑 세훈이가 이 이야기를 좀 주변에 무용담처럼 좀 하고 다녔대요. 신기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똘비가 쉬는 날에 집에 있는데 군대 동기 준성이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우리 동기 오늘 모일 것 같은데 같이 볼래? 이렇게 묻더래요. 똘비도 뭐 그래 할 것도 없는데 볼까? 근데 어디서 보냐? 물었더니 똘비 집에서 적어도 2시간 반 정도는 가야 되는 지역이더래요. 너무 먼데? 하는데 그 준성이가 내가 너 데리러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준성이 차를 타고 그 지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동기들 4명이서 만나가지고 저녁도 먹고 가볍게 술 한잔하고 있는데 똘비가 갑자기 그 무용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다. 나 친구랑 여기 근처 왔다가 낚시터 왔다가 귀신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동기 중에 한 명이 낚시터? 어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로 켜가지고 보여줬대요. 여기라고. 그래서 딱 찍어봤더니 한 30분 정도 찍히더래요. 그래서 가볼까? 가볼래? 가자 해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마침 그 똘비 픽업해준 준성이가 술을 아예 안 하는 친구여서 준성이 차를 타고 그 낚시터로 향한 거죠. 그때 시간이 한 1시쯤 됐다고 하더라고요. 막 쏴가지고 쭉 가는데 어느새 그 똘비 낚시터 간판 그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여기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똑같이 그 작은 간판도 있고 그대로더래요. 그래서 여기 맞아? 이렇게 묻길래 여기 맞다고 해가지고 건물 뒤에 주차를 하고 낚시터를 쓱 봤대요. 창문 너머로. 근데 본인이 그 세훈이라는 친구하고
같이 있었던 그 낚시터 구조하고 좀 다르더래요, 살짝. 이런 구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다 같이 차에서 내린 거죠. 그래서 그 1층짜리 건물 앞쪽으로 딱 돌아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나왔던 문 있잖아요. 그런 문이 아니고 그냥 철문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가 맞나? 하는데 문이 열리고 한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래요. 그러더니 예약하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묻길래 예약한 건 아니고 죄송한데 여기 할아버지 한 분 계시지 않냐? 똘비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어떤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대묻더래요, 살짝. 그래서 그 키는 한 요만하시고 그 얼굴에 검버섯 조금 있고 백발이신데 머리 좀 짧으시고 막 이렇게 대충 설명을 했더니 글쎄요, 그런 할아버지 오신 적은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예. 그래서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냥 차로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냐고, 귀신 어딨냐고 막 장난식으로 이렇게 따진 거죠. 그래서 진짜라고, 여기서 봤다고. 결국에는 그냥 그 낚시터에서 나왔대요. 나와서 다시 돌아가는데 한 친구가 그럼 그렇지 귀신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똘비가 나도 귀신 안 믿는데 이거 진짜 찐이라고, 친구랑 같이 봤다고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러다가 그 할아버지가 나왔던 그 터널 있잖아요. 그 터널이 나온 거예요. 그 똘비가 여기 터널에서 봤다고, 할아버지가 여기 창문에 달라붙어가지고 봤다고 말을 하면서 세 사람 쪽으로 고개를 돌린 거예요, 똘비가. 근데 운전 중인 준성이가 있고 뒤에 탄 나머지 2명이 있잖아요. 근데 준성이는 앞만 보고 있고 뒤에 타있던 친구 2명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뒤를 보고 있더래요. 뭐해, 어디 봐? 이렇게 물었더니 한 명이 방금 못 봤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뭘 못 봐? 이렇게 물었더니 한 명이 그 옆에 있는 다른 한 명한테 너도 봤지? 본 거 맞지? 이러더니 똘비한테 방금 할아버지 못 봤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터널 입구 보면, 정면에서 보면 아치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터널 입구 위랑 양 옆을 보면 풀이나 나무들 자라있고 심한 곳은 정말 완전 산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터널 옆부분 산 나무들이 있는 쪽에서 그 할아버지가 뛰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입이 찢어진 상태로. 그래서 준성아, 너는 못 봤냐? 이렇게 물었더니 준성이는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준성아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똘비가 왜 이래? 하면서 준성이 얼굴을 보는데 완전히 겁에 질려서 혼이 나간 듯한 표정 있잖아요. 그런 표정이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준성이 어깨를 이렇게 툭툭 쳤대요. 왜 그래? 그러니까 준성이가 화들짝 놀라더니 뒤를 이렇게 쓱 보더래요. 그리고는 다시 앞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너네 못 봤어? 이렇게 묻더래요. 뭐를? 이렇게 물으니까 이거 나만 본 건가? 방금 어떤 할아버지 너네 둘 사이에 앉아 있었잖아 이러더래요. 그 할아버지가 4명이네? 둘이었는데 근데 그 새끼가 어디 갔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뒤로 그냥 4명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다시 돌아온 거예요. 원래 있던 지역으로. 그래서 준성이한테 물어봤대요. 그 할아버지 본 거 맞냐고 네가. 나 룸미러로 보는데 눈 마주쳤다고. 근데 눈 마주치자마자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새끼 아니었는데? 그 새끼 어디 갔지? 계속 이런 말을 하면서 그 4명의 얼굴을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근데 터널 나오면서 그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그 느낌 자체가 사라지면서 그냥 넷이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서 그 2명 친구들 내려주고 준성이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올라온 거예요. 정말 꼭 필요한 말 말고는 거의 말을 안 했대요. 도착해서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세훈이한테 연락이 와 있더래요.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알겠다 연락하고 대충 씻고 준비해서 나갔죠. 세훈이를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 어제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세훈이가 대뜸 한 달 전에 그 낚시터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꺼내더래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대답을 했더니 내가 얼마 전에 지방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 근방에 갔다가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그 낚시터를 한번 갔었거든. 그러더니 근데 그 할아버지 없더라고. 근데 터널에서 그 할아버지 또 봤어 이러더래요. 또 그 터널에서 달려와가지고 막 차 문 두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도 계속 꿈에 나오고 계속 눈에 보이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거 진짜 뭔가 있다 해가지고 우리 무당 한번 찾아가 보자. 사실 이 둘이 원래는 이런 무속이라던가 좀 영가 이런 걸 절대 안 믿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직접 봤으니까 무당도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당집을 찾아갔대요. 그것도 검색해서 어느 지역에서 방귀 꽤나 낀다는 그런 당집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좀 듣고 놀란 게 둘이 당집을 딱 들어갔더니 아이고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엥? 하면서 그냥 앉았대요 그 앞에. 그러니까 그 무당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왔는지는 대충 알 것 같네. 그러더니 근데 그게 뭘 자랑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나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용담처럼 하고 다녔던 게 화가 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당분이 물이 많은 곳이고 짠내가 안 나는 거 보니까 강인가? 아니네, 물이 좀 더럽네 이러시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시더래요. 네. 그러더니 총각 너희 뭐 별로 할 건 없겠다,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될 일 같아, 괜히 일 키워봐야 그냥 문제만 생겨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럼 무슨 일인지 자세히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래요, 무당이. 그래서 똘비랑 세훈이가 기억나는 대로 전부 다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가만히 들으시다가 이러시더니 이야기를 다 듣고 너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면 이야기를 해주고 불안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하면 말 안 해줄 거고 어떡할래? 이렇게 묻더래요. 뭔가를 한다면 돈이 더 들 거고 무당이 하는 말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안 한다고 했대요. 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그 무당분이 가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그 터널 위에 산 있잖아요. 네. 거기 묻혔거나 거기서 죽었을 거라고, 거길 벗어나지는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주시더래요. 근데 총각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그 영가의 영향력이 커져서 어떻게 될진 모른다. 다만 지금 상태로는 총각들한테 했던 거 이상으로 쫓아와서 해를 끼치고 할 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웬만하면 뭐 최소 몇 년은 그 지역 가지 말고 만약에 통과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터널은 지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당집을 나와서 둘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앞으로 이 얘기 하고 다니지 말자고 둘이 합의를 본 거예요. 얘기했던 친구들이랑 같이 갔던 군대 동기들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둘이 그렇게 끝났어요. 그 뒤로는 세훈이가 간간히 꿈에서 그 할아버지를 봤는데 똘비는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아무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돼서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을 수 있게 된 건데 이야기는 좀 이렇게 험하게 끝났는데 이 세훈이라는 친구가 꿈에서 몇 번 봤다고 했잖아요. 네. 꿈에서 본 거니까 이게 사실인지 그냥 본인도 모르게 그냥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할아버지는 차량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셔서 터널 위 산에 묻히신 게 맞고 네. 그 차는 그 세훈이 차와 같은 색상의 세단 차고 거기엔 남자 2명이 타고 있었대요. 이 할아버지가 그 차 창문에 노크했던 게 차 안에 몇 명 타 있나 확인하려고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터널을 지키고 서가지고 남자 둘이 탄 차를 찾아다닌 거다. 좀 허무하면서 좀 안타까운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근데 이제 본인이 처음에 낚시터를 간 게 그게 맞긴 한 건지 그러니까. 장갈로 들어가서 이제 뭘 한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아직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허무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아니요. 너무 이야기 잘해주셨어요. 진짜요. 네. 진수바리님은 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집중을 시키면서 또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믿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느낌 자체가 뭔가 슬프면서 무섭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이야기였거든요. 오늘 이야기도. 근데 훨씬 더 진수바리님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섬뜩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그 범인은 어디 있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수바리님 이야기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돌비 진수바리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